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템플릿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템플릿을 만들고 나서 발표할 때 이 순서대로 지금 바늘이 움직이면서 글자가 이런 식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바늘이 회전하면서 강조되는 이런 것들은 모핑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고 모핑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것은 제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면 이런 블로그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이 블로그에는 이 무료 템플릿 PPT 파일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 버전은 맥북용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 버전인데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더라도 맥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들 것은 부채꼴 형태의 템플릿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차트가 있죠. 차트를 선택해서 원형 차트 그리고 도넛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차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엑셀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몇 개의 조각으로 만들 건지만 생각하시고 그 조각만큼 동일한 점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어서 위쪽을 자를 거기 때문에 숫자를 10개를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10개의 일이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으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라든지 법례와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깊이를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 사이에 간격을 띄워 줘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이 차트에서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과 관련된 작업창이 나타나게 되고, 자, 먼저 도넛 구멍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두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은 형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쪼개진 도넛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쪼개진 도넛을 이용해서 적절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형으로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서 축소 슬라이드에 엔터를 쳐주시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 복사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도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원본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편집을 했는데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새로 만들면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변환하거나 그럴 때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컨트롤 C키가 복사하기 단축키이죠. 맥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커맨드 C키를 눌러주시면은 복사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자, 이것을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Alt V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맥북에서는 컨트롤 커맨드 V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그림 SVG 형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맥북에서는 가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자, 그럴 때는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을, 모양이 요 아래쪽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채워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를 미리 적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은 만들고자 하는 크기가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5개 개체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회전해서 기울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회전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 기준을 잘 맞추기가 애매하죠. 자, 이때 여러분들 보기 탭에 가 보시면은 눈금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눈금선을 체크하면 이와 같이 눈금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눈금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해주시면은 보다 정교하게 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도록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보시면은 회전할 때 요 각도를 훨씬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회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눈금선은 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금선은 이와 같이 제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바늘 형태의 게이지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그냥 끝이 뾰족한 거라면 삼각형을 넣어 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끝이 뭉툭한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뭉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다리꼴이 있고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과 원을 이용하시면 뭉툭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사다리꼴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화면을 확대를 한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우시고 요 바늘의 형태를 적당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은 동그라미를 추가해 줘야 되죠.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해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이 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면은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배치하시면서 이 모양을 보시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자, 이것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하고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나 쭉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도형과 일치하도록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은 이것도 크기를 원에 맞추어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이 지금 둥근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저 동그라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복제를 합니다. 자, 복제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D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쭉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은 이 안내선이 있어서 이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크기를 둥근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동그라미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크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하고 요 사다리꼴을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해서 두 개의 개체를 모두 선택합니다. 자,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도형 병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합을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이 하나의 개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쪽 바늘은 만들어졌죠? 이제 아래쪽 거하고 합치면 되는데요. 합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바깥쪽으로 한번 좀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워놓고 요것을 우리가 한번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도형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이 도형에 따라서 클릭 회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반대쪽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룹화해서 회전을 시켜야만 이것을 편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홈 탭에 있는 정렬 항목에 가보시면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 뒤집기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위아래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하실 때도 이 두 개를 같이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 요 홈 탭에 있는 정렬에서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보다 정교하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한 상태에서 요 도형을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총 3개의 도형이 만들어졌죠? 자, 요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위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 그리고 통합을 눌러주시면은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런 바늘 형태가 되면 안 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거를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투명한 도형이 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아래쪽 거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위에 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은 보이지 않지만 도형이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 자리에서 바늘이 잘 회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회전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바늘의 색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고 자, 윤곽선도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자, 그럼 이렇게 뭉툭한 형태의 바늘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 도형을 아까 SVG 형태의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도형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이프로 변환이 있습니다. 세이프라고 하는 게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변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해서 그룹을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개체로 바뀌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색깔을 바꾸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늘이 뒤쪽으로 가 있죠? 바늘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늘하고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고요. 요 바늘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거는 위동으로 이동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개체를 선택해서 도형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형태의 배경 그림, 즉 회색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좀 화면을 늘려주시고 도형을 선택해서 타원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 시작점과 끝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요 위치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부채꼴 형태에 맞도록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채우기를 없애서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치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Shift와 컨트롤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맥북에서는 Shift, 컨트롤 Alt 대신에 옵션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 뒤에 배경으로 쓸만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를 해야 되겠죠. 밝은 회색으로 채워주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색까지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크기로 만들어 줘야 되죠. 화면 크기를 이와 같이 해서 기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자, 하나를 클릭해서 번호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만들어 주고 이것을 첫 번째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하면 되겠죠. 복제를 해서 나머지 위치에다가 각각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가 되었으면 각각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원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채워주고 테두리는 적당한 테두리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두께도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개체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사용할 아이콘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과 맞는 아이콘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G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으면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용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이 아이콘을 한 번에 넣는 게 편합니다. 삽입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보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각각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적당히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크기 조절한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은 높이하고 너비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수치를 보고 다른 것도 선택해서 그대로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요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콘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다가 아이콘을 넣을 때는 색깔이 화려한 색보다는 단색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플랫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에디트 아이콘을 이용해서 아이콘 색깔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 내용이 들어갈 부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자,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서 글자 크기 등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진하게와 같은 이런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를 합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내용이 들어갈 부분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요것을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자, 요것을 그대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지점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또 복제를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해서 다음 위치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뒀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형태만 만들어 놓고 내용은 나중에 수정한다라고 하면 여기 타이틀이나 내용을 입력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것들을 동일하지 않게 약간씩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선 타이틀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분에서도요. 여기다가 이와 같이 번호를 추가해서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모핑 적용을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다르지 않으면 이 텍스트 상자가 이동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모핑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요 기본적인 틀은 깨지지 않도록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것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게이지가 가 있지 않을 때는 회색으로 하고, 게이지가 이동하면 색깔을 진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 우선 요 텍스트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 탭에 있는 글자 색상에서 연한 회색으로 이와 같이 흐릿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항목이 5개죠? 요것을 복사해서 5개로 만들어 줍니다.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복제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첫 번째 항목으로 가서 첫 번째 항목에서 이 타이틀 1이라고 하는 거는 진하게 보여야 되죠?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진하게 즉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자, 게이지는 1번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이용해서 1번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텍스트를 진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바늘도 2번으로 이동하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바늘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이 타이틀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를 선택해 주시면 네 번째도 바늘을 4에다가 이동하도록 바꿔주시고요. 위에 있는 타이틀하고 내용 부분을 모두 선택해서 진한 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마지막 거죠. 마지막 거는 요 바늘을 5번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하고 내용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페이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보관해 놓으려고 한 요 2개는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숨기기를 해 둡니다. 자, 이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요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요것을 좀 걸치작스러우면은 맨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수정을 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어떤 슬라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제 모핑을 이용해서 요 바늘이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첫 화면이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마지막 것인 5번째까지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전환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모핑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쇼를 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첫 번째 내용을 쭉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바늘이 회전하면서 두 번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클릭을 하면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 내용이 진해지죠? 그리고 클릭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게이지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모핑 효과를 이용해서 바늘이 회전하면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하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